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1999년에 북한에서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일 때 북한을 탈출을 했어요. 저는 함경북도 운덕에서 1986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은덕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덕을 입어서 이제 은덕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거고, 지금은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한국에서도 평양 다음으로 유명한 아오지예요, 바로. 그래서 6.25 한국 포로들을 이제 아오지 탄광에 많이 배치를 했었거든요, 북한 정권이. 그래서 거기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진짜 국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냥 사실 그 지역이 뭐 못 사는 곳인지 잘 사는 곳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이제 살다가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북한 사회 중에서도, 북한에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살기 힘든 곳이구나. 사실 한 7, 8살까지는 배고픈 거를 모르고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빈혈을 느껴서 이제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멍 때리고 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아, 우리는 못 사는구나. 우린 가난하구나.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빠가 이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라진 선봉이라는 곳에서 뭐 꽃제비, 거지죠, 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가면 사탕 과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이 이야기를 엄마가 이제 지인으로부터 들었고, 진짜 그 딱 하나 정보 가지고 엄마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이제 두만강 건너다 총에 맞아 죽자. 그러니까 시도라도 해보자, 살아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엄마 따라서 이제 99년 2월 18일.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두만강이 꽁꽁 얼었을 때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두만강 하류 쪽이어서 두만강이 폭이 100m 넘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얼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걷는 건데, 엄마가 앞에 서고 언니가 가운데 서고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하필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발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하는데 엄마, 언니는 저기서 앞에서 막 가고 있고, 이러다가 나 혼자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엄마, 언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잡혀오면 엄중한 처벌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만강을 건널 때 총을 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엄청 두려웠죠. 근데 이제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잘한 선택이다, 뭐 탈북했다 그러면 선택 잘하셨어요, 뭐 이런데, 사실 우리한테는 선택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거고, 중국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강제 인신매매를 저에게도 이제 겪어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중국 남성한테 팔려갈 때 저희가 이제 딸려간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중국에 인신매매를 겪긴 했지만 같이 살 수 있었고, 그러다가 한 3년 후에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이제 강제 북송되었다가, 또 막 긴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탈북을 했어요. 그게 2002년에 재탈북해서 중국에서 이제 살다가, 사실 북한을 탈출할 때는 진짜 배고파서 먹을 걸 위해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먹을 거는 해결되었거든요. 뭐 개, 돼지도 쌀밥 먹고 옥수수 먹었으니까. 근데 인간다운 삶은 아니었던 거죠. 항상 경찰이, 중국 공안이 언제 이제 잡으러 올지 모르다 보니 공안 차가 사이렌만 울려도 심장이 자동으로 벌렁벌렁 뛰고, 밤에 자다가 강아지가 막 짖기만 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와중에 한국에 가면 신분이 이제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탈북을 결심해서 2006년 말에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가 엄마랑 제가 2006년도 말에 이제 먼저 정착하고 언니는 2008년도 중순에 왔거든요. 2년 정도 뒤에. 그때 진짜 학교 갔다가 집에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누를 때 심장이 진짜 바운스 했어요. 자동으로 그 해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행복감이라고 해야 될까?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 설레임. 아,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꿈이 그 중국에 있을 때는 꼭 그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 한 병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뭐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건 아닌데 되게 아껴 썼어요. 지금 저희 엄마도 되게 구두쇠여가지고 벌기는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잘 쓰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이렇게 일해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해서 벌었는데 대형 마트에 가면 기껏 해야 물 한 병 사가지고 나오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꿈이 마트에 가서 카트에 가득 뭔가 사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언니 오고 이러면서 엄마랑 제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많이 살 일도 없었는데 2년 후에 언니가 오고 나서 저희 가족 3명이 이제 합치고 나서는 우리가 바랬던 거를 다 이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이야기, 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북한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내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 이름이 선아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아, 선아도 나처럼 대학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데 저기에 갇혀서 아직도 저 어둠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의무감이라던가 책임감을 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삶은 뭐 북한 인권 활동가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내 친구 선아가 나랑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